혹시 터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사업비가 총 1,687억 원이 투입된 팔룡터널, 누적 적자가 702억 원을 넘기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지역에서는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 팽배한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팔룡터널은 결국 문을 닫게 될까요?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팔룡터널 적자는 민간 자본의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팔룡터널은 경남 민자 사업의 하나인데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할 유인이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수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예측 방법론이 부정확했거나 의도했던 그런 외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예측 통행량은 4만 5천여 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 3천여 대에 그칩니다. 이 수치는 예측 수치의 28%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우선 통행량을 과다 책정한 민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한국개발연구원이 건설 전에 통행량이 과다 추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에 지자체장이 선거 공약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사회간접자본 설치겠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는데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국 민간 자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셈이죠. 이 사업은 지자체의 최소 비용 보전 의무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손실 모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정작 실제 수요가 예상을 못 미침에 따라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70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만 700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터널을 계속 운영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건설사들이 초기에 투입했던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운영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 추가 투입한 자금마저 바닥난 지금은 사업 대주단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즉 팔룡터널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실 사업자는 현 구조로는 도저히 팔룡터널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창원시에 사업 재구조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월 기준 수익을 정하고 기준을 넘으면 창원시가 수익을 가져가고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자에게 창원시가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세금까지 써가면서 민간 사업자 적자를 메워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도 재구조화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파산하면 1,000억 원 이상의 해지시 지급금을 물어줘야 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니 제3자에게 운영권을 팔 방법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원시가 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려고 해도 해지시 지급금 규모하고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협상이 필요했던 건데 이 협상은 지금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아까 사업 대주단이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전부 다 이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자 통장이 다 묶이게 됩니다. 돈을 마음대로 이제 뺏을 수가 없게 됐다는 뜻인데요. 사업자는 터널 운영을 전문 운영사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운영사에게 줄 돈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장이 묶여서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태에 처한 건데요. 운영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운영사는 매달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으니까 정확한 날짜로는 7월 4일부로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창원시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운영사하고의 제3자 합의가 진행이 돼가지고 당분간은 현 운영사가 계속 운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창원시에서 다른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운영사가 아니라 대체 운영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방법은 시하고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터널의 소유권은 창원시에 있지만 운영권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거든요. 민간 사업자는 유로도로법상 터널의 안전한 운행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시가 선정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창원시 역시 민간 사업자 동의 없이 대체 운영사를 투입했을 때 향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기존의 수탁 운영사가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 통장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운영사가 계속 운영을 이어나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조달할지, 언제까지 운영을 지속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구조화 협상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팔룡터널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소한의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민자사업자 주식회사 팔룡터널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죠. 출자 건설사들은 시공 과정에서 수익을 챙겼겠지만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생겼죠. 민간사업자가 파산까지 갔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업 대주단 역시 원금을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싼 값에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비싼 값을 치르고 해지시 지급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아니면 재구조화 협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재정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한 기회비용은 결국 시민들이 지게 될 몫인 거고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룡터널 같은 민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팔룡터널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민자사업에서 사업성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두고두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